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주생 김도영. 안방마님 김혜선입니다. 네. 도영씨, 저 요즘 매일 롤러코스터 탑니다. 매일 시장 끝나면 놀이동산 가세요? 우리 시장 때문에요. 저 매일 롤러코스터 탄다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울렁증이 좀 많이 생기는 장세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그나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다 같이 좀 웃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듭니다. 근데 도영씨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빠지셨어요? 아닙니다. 시장 시장 분위기만 좋았을 뿐이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던 부분입니다. 돌다리 두들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네. 오늘장 우리 혜선 씨가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장은요, 15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바이 코리아를 외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는요, 51포인트 급등한 1834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 하루 만에 51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장 19포인트 상승하면서요, 512.25를 기록했네요. 결과론적으로만 마감 상황을 좀 보면요. 네. 상당히 모두가 다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부분인데요.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 보면은 공갈빵 하세요. 그쵸. 네. 속이 텅 빈 공갈빵. 그러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신규적인 매수세, 그러니까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시그널 매수 강도가 강화된 게 아니고요. 네. 좀 전반적인 청산성, 기존의 포지션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커플링 쪽으로 올라왔던 부분,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 수반되지 못한 장세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시장의 분위기는 반전을 시켰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1부 능선을 지난 것 같은데요. 2부 능선과 3부 능선, 중요한 산 넘어 산들의 중요한 포인트들 뭔지 네. 오늘 핵심적으로 저희가 주식 승천 10시 시즌2에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1시간 반 동안 함께 해주실 멘토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나무는 멘토, 그리고 이효열 멘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나무는 멘토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시장 활짝 많이 올랐죠. 예, 정말, 활짝 많이 올라서 투자자분들이 모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좋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런 장입니다. 아직은 아까 우리 김도영 MC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아직은 뭔가 좀 많이 부족한 시장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거래등과 거래량 같이 신규적으로 매수가 좀 확대가 됐다라면 하는데요. 특히나 파생시장 같은 경우는 포지션 정리 쪽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오늘 조금은 통쾌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효열 멘토. 네. 오늘장 한마디로 요약한다라면 네, 일단은 좀 안도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네, 사실 그동안에 거의 쉼없이 주가가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굉장히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어떤 급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저희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 어려운 장세를 잘 버티고 견디신다라면 좀 벗어날 수 있고 긍정의 시그널, 웃음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영락없이 저희 주식승천 10시 시즌2에 네. 전략들이 좀 맞아두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요. 오늘장을 살펴보기 있어서 네. 이슈앤토크를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 전에 네. 시장에서 이벤트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 그렇죠. 바로 이제 공갈빵 같은 느낌 속에서 오늘 우리 박 대통령께서 경제사를 딴 70인을 내리고 네. 방미를 했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오늘 방중을 했습니다. 조금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긍정의 시그널 쪽의 내용들이 좀 밝혀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이슈앤토크를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 한번 가볼까요? 오랜 친구가 중국을 찾았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해 비행기를 내려오는 순간 중국은 오래된 친구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오늘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 합의서를 채택했는데요. 당초 예정보다 30분이나 늘어나면서 2시간에 걸쳐 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반겨주네요. 네, 진짜 친구인지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내용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부분, 이제 북한의 도발 리스크 자체를 네.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제 막겠다. 결국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발언 채택안 때문에 이제 오리무중이 돼버렸어요. 그쵸. 네, 닭똥망오리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 좀 봐야 될 것 같겠고요. 육자회담 부분. 네. 그리고 이제 한중 FTA 협상 자체가 좀 난항을 겪고 있었죠. 네. 위안화 절상 부분이나 또는 우리
우리나라와의 이제 경쟁 상대이다 보니까 그분이 조속하게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체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는 네, 얘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교류 활성화에 양국 간의 이제 인적 교류다 700만 명에서 이제 네. 1000만 명까지 좀 증가시키겠다 2015년까지. 한류를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나라에 대한 분위기나 가치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네, 중국 걸로. 물론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오는 멘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긍정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 일단은 가장 이제 긍정적인 세 가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향후 일단 상당히 좀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당장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을 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지금보다 더 강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민족 자체가 한 번도 이 중국을 뗏놈이라고 놀려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만큼 행복한 시대를 지금 90년과 2000년을 보내왔는데 지금 네. 분명히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중국의 G2의 급부상 같은 경우에는 어찌 측면을 보면 우리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새로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적정한 어떤 조율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간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국의 어떤 힘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면 앞으로의 성장을 우리는 계속 도모하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을 빼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우호적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내수주가 결국 이제 좀 내수 관련주가 우리나라의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한반도 리스크는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대한 리스크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리스크가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통적으로 어떤 아픔을 겪은 두 2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반전과 반핵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차지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지금 통화 수합에 대해서 이제 연장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통화 수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 통화 수업이 일본과의 어떤 문제가 좀 되어서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했는데 중국과의 통화 수업 연장과 앞으로는 이제 점진적인 규모 확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통화 수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과 중국의 위안화를 순간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서로 한국의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천조를 준다면 현재의 위안화를 어느 정도 가져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년 이자만 지급을 하다가 만기에는 다시 원래의 통화를 주고받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러한 현금을 그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외환 충격에서 과거 이제 1997년 외환 위기가 들어왔던 부분을 경험 삼아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각도로 이제 통화 사업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환율 안정에도 분명히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 달러와 이 미국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무로 멘토 지금 이 시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중국 상해 지수의 급락 부분이 발생될 때 우리나라가 꼭 나쁜 것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방중을 하면서 일단은 협의한 채택안들을 보면 좀 긍정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고 볼도 될까요? 결국은 목적은 하나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은 분명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와야 될 시점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 서로 공유될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좀 터놓고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도 분명히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반 성장 쪽으로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중요한 시점에서 일단 채택안의 내용만 보더라도 호재로 생각할 수 있다. 예, 분명히 호재 맞습니다. 네. 그래요. 나무로 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나무로 멘토의 얘기하셨던 부분에 보면 한중 통화살포 일본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통화살포 대출을 $30만 바로 종료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과는 이제 3년 만기 연장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FTA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결 속도는 좀 발빠르게 하면서 올해 연내에서 채택을 하겠다라고는 좀 했는데요. 이월 멘토, 이 부분 시장 쪽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대중국 쪽 수출이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긍정의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만약 이 안에서 속여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대중국 그 무역 의존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를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실 그 중국 관련 수혜주, 뭐 철강화학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전반적인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또 음식료주까지 모두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FTA의 수혜는 전반적인 업종에 걸쳐서 전체적인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오엘 멘토 같은 경우는요, 이제 경제적인 시너지 측면, 나무노 멘토 역시도 이제 동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오엘 멘토 역시 현재 대중국 관련돼서 수출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철강과 화학뿐만이 아니라 전기전자 섹터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네.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일본과 대비해 봤을 때는 통화 스와프를 바로 종료를 했는데 중국과는 지금 빠르게 진행을 했단 말이죠. 다시 만기연장을 했어요. 그 의도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과의 동맹이 다각도로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그 다오이다오의 국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곧 경제의 문제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과의 어떤 동반적 성장은요, 단순히 경제 부분이 아니라 정치 부분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 방중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인 실익을 떠나가지고 이 정치적인 실익도 충분히 양국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이러면 그러면요, 이 통화스와프 연장 처리 부분을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투기 세력들에 대한 하방 압박 부분이 있다가 최근에 하방 브레이크 경직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원화 약세로 돌아오는데 이런 변동성들이 좀 줄어들면서 안정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실 경제 위기의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 환율 문제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 정상 모두가 네. 통화 수합에 체결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결국은 환율 시장의 안정화에는 일단 일종의 처방약이 좀 두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양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외교 그리고 향후 한국 경제 민 또 중국 관련주의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오늘장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00선을 돌파하며 1%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외국인의 매수 물량 확대에 따라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3% 가까이 상승한 1834포인트에 마감했고요. 1800선을 내준 지 3거래일 만에 다시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과 거래대금 확대는 미미해서 과연 진정한 추세 상승을 봐야 할지 의문이 남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5% 급락분을 만회하려는 듯 2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을 흔들 잠재적 위험 요소가 발견됐는데요. 바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융자라고 합니다. 각종 악재에 국내 증시가 흔들리면서 불어난 신용융자 버블이 곧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25일 기준 올해 신용융자 잔고는 2조 1,839억 원에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장을 보면요. 아침부터 일단 긍정적으로 출발이 되었어요. 네. 해외 증시 부분과 계속 디커플링이 지속이 되다가,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우리가 주식승천 시즌2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네. 이 미국발 1분기 GDP 자체가 예상치 하회됐다라는 것은 거기고 조기 종료의 가능성 자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거기에 화답하듯 상승세 쪽으로 강하게 출발이 되었지만 네. 내용은 사실 별거 없었어요. 그렇죠. 파생시장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매수 부분에 따른 청산성이 좀 있었고요. 네. 또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 유입이 강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강도가 강한 급등 양상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일단 분위기는 호전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어제 멘토분들이 전략을 네. 서로 세웠는데 급등주냐 아니면 개별 종목이냐 또는 지수 관련주냐 하면요 엎치락뒤치락 누가 승자다라고 할 수 없이 네. 같이 웃었단 말이죠. 다 같이 나오는 웃어줬죠? 예, 오늘장 수급은 조금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예,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예, 뭐 상당히 좀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올랐지만 많이 떨어진 종목 위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급등과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상당 부분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종이 주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강세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코스닥의 500에서 505포인트 라인은 반드시 지지가 되어야 되고 지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적은 거래량과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이만큼 강한 탄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역시 코스닥의 경우에도 이 수급적인 측면이 붕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우선 참 재밌는 거는요. 이 미국의 증시가 오늘 올랐던 내용을 보면 미국의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참 재밌죠. 경제지표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은 어떤 장이냐? 즉 지금은 펀더멘탈이 움직이고 있는 장이 아니라 철저히 심리에 의해서 수급이 움직이는 이런 장이다. 따라서 우리가 트레이더 관점으로 사고 파는 매일같이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라면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지금의 펀더멘탈이 아닌 철저히 심리적인 움직임에서 우리가 동요될 필요는 절대 없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주식 승천 처음 2월 달에 할 때부터 이런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올 한 해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넣어 다녀야 될 게 반드시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올 한 해는 급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니까 무엇을 제가 가지고 다니라고 말씀해 드렸느냐?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죠? 우왕청심원이라 그랬죠? 심장이 깜짝 놀랄 것이다. 네. 삼성전자가 급락도 들어오고 급등도 들어올 수 있는 네. 올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정확한 이런 한 패턴은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시장이 그래요. 참 민감하게 반응하네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나무로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급락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네. 좀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6월 멘토는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증시는 그 G2 관련 리스크가 다소 좀 완화되면서 급반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네. 중국 인민은행에서의 어떤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또 미국에서의 1분기 성장률 예상치가 하회가 됐는데 오히려 이제 지표의 이런 하락 부분이 오히려 유동성 축소에 대한 그런 시기가 좀 늦춰지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을 주면서 급반등을 했다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오늘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급반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증시가 삼성전자와 같은 맥락으로 사실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반등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상승 부분이 한편으로는 좀 약한 상승이지 않느냐, 반등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6월 5일 이후로 처음 매수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처음 반등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의미 상당히 좀 시장의 의미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급락분을 만회하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물론 이제 롤러코스터 장세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일단은 그만큼 증시가 과매도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외국인의 매도가 약화되거나 또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진다면 시장은 급속도로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6월 멘토 오늘장에서 외국인들 6월 5일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혹시 보십니까? 아니면 돌다리 두들겨봐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추세 전환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네. 오늘의 의미는 일단 하락이 멈춰졌다라는 데 여러분들이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어떤 급반등은 향후의 어떤 매수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1800선이라든가 또 코스닥 500선이라는 어떤 지지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장 가장 특징적인 게 또 삼성전자 급등이잖아요. 네.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줬는데 외국인의 순매수도 들어왔고요.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는 1달러 되는 건가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매수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오늘은 어쨌든 오늘 큰 폭의 매도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뱅가드 펀드라든가 전문가들도 7월 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매도가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일찍 또 심리적인 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찍 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것이냐라는 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오늘의 상승은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 또 지수가 굉장히 과매도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추가 조정이 나온다거나 급락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 얘기는 즉슨요, 시장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B라는 표현을 써서 오시다 젖었다라고 했지만요, 전체적으로 이제 감염이 와 있는 상태라면 감염 단비가 좀 내렸다라고 그쵸. 지금 유열 멘토는 해석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농사를 풍년을 짓기 위해서는 시기상조다. 좀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무는 또 지난번에 삼성전자 못 간다, 조정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진짜 말과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급반등 나왔단 말이에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1,400억대 시장 대비 매도 압박별 절반을 삼성전자를 때렸고 네. 오늘 같은 경우 또 유가증권 시장의 매수의 절반을 삼성전자 매수로만 땡겼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를 제외한다면 네. 대부분 선물에서는 순매수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네. 순매수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전일 코스피는요 0.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오늘 강한 반등은 전일의 하락 부분에 대한 반대적인 어떤 매수세의 유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이렇습니다. 일단 불확실한 종목이 하락했을 때는요, 이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차라리 투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유입이 지금 들어왔다고 해서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지금은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 즉 세계적인 글로벌 자금들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서 본국 송환이 되고 있는 부분과 본국에서도 이 투자처가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식보다는 채권적으로 흘러 들어가기 위한 자금이 굉장히 좀 포진해 있다 이렇게 본다면 7월 중순까지 절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현 반등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난 6월 5일 이후에 하락했던 부분에서 50% 지점까지는 적어도 올라온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가격은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136만 원에서 밀린다면 다시 한번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분명한 사실은 공이 떨어지면 첫 번째 바운드가 가장 강하다. 그래서 오늘 바운드는 가장 첫 번째 바운드이기 때문에 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나무는 또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겠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요. 적어도 올해는 삼성전자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강하게 되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부정적이신데요. 나무는 멘토하고 같이 멘토 클리닝 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겠고요. 네. 나무는 멘토 중간에 얘기를 하실 때 외국인들의 파생시장 포지션이 상승 쪽으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겨주셨거든요. 무슨 내용이죠?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선물에서 순매도가 들어왔던 부분에서 순매수가 지금 저는 이 화면을 좀 볼 수 있으면은요. 6월 21일 부분에 이제 533계약 그리고 6월 24일에 1700계약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물 매수 부분이 들어왔지만 하나 우리가 마지막 판단하려고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콜옵션과 풋옵션 부분이거든요.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은 분명히 커져 있는 상태지만 콜옵션 비중이 큰 상태에서 4,000계약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좀 더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이 반등이 기저적으로 변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나오면 또 오늘 들어왔던 파생시장에서 그걸 보면 7월 옵션 만기 앞두고 이제 마지막 진통 변동에 대한 포지션 구축 아니에요? 예, 이익 실현 차원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매도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이 시장이 올라가면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익 실현의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첫 번째 이슈를 좀 정리해보면 연선 씨, 긍정의 시그널을 보긴 봤지만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만큼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가 수반되지 못했었고 그다음에 파생시장에서는 환청산성들이 좀 워낙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거를 즐길 수는 있지만 완벽한 추세의 전환 신호탄은 아니다라는 두 분의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심할 수는 없다. 네, 그러면 혜선 씨 다음 이슈 한번 볼 텐데요. 이거 조금 위축되었던 이슈거든요. 네,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 급락 이후에 어제 오늘 급등한 코스닥은요. 지난 하락분을 모두 반납
반납했죠. 하지만 주식 승천에서도 누누이 말했던 이 신용융자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저지할 것으로 증권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올해 신용융자 잔고가 25일 기준으로 약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 1,800억 수준이라고 하네요.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죠. 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코스닥 시장 자체가 강한 랠리를 갈 때는 신용 비중이 많이 증가되지 않았어요, 잔고가.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작스럽게 증가가 많이 되면서 시장에 수급상으로 꼬였단 말이죠. 네. 지난 6월달 고점 대비해 보면 최근 급락 한 3거래일 정도의 급락 속에서 2.04%의 감소세가 급속하게 좀 줄어들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어제까지의 급락 여파 속에서 이제 소뚜껑 보고 완전히 가슴이 놀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손절성으로 먼저 빠져나갔을 정도로 오늘 2차 멘붕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 신용잔고 비율 부분 때문에 코스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전략 시나리오가 있었는지 나무는 멘토. 네. 이게 도대체 발목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네. 진짜 개인 투자자들 죽이기 위해서 하고 나는 꼼수인가요? 꼼수라기보다는요, 이 신용융자 잔고, 즉 신용을 쓰는 이 코스닥 투자자분들을 보면 저는 음악가가 생각납니다. 이 뒷북이 천재들이에요, 뒷북이 천재들. 어떻게 그렇게 뒷북을 잘 치는지 정확하게 올라가서 580포인트 올라가면 그때부터 신용융자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랬죠. 일정한 속도까지는요, 신용융자를 버틸 수가 있지만 마지막 이 520포인트대에서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일정 부분 손절매가 나오니까 매수세가 실종된 상태에서 손절매가 나오니까 견뎌낼 수가 없죠. 그래서 급락했던 부분인데 네. 역시 이러한 타이밍은요. 기존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투자했던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큰 손들은요. 이러한 타이밍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땡겨버리죠. 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신용융자 잔고가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가?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이 외국인과 지금 연기금의 경우 지금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순매수한 규모가 1조가 넘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말씀한 10년 이내에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연기금이 이러한 동시매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닭은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닭이요? 훈제닭. 절대 타지 않는다. 네. 쉽게 타지 않고 계속해서 익어가는 코스닥이 될 겁니다. 다만 이러한 충격 다음에는 분명히 종목은 새 판이 짜여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코스닥 쪽에서 신용융자 부분은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 네. 만문에 이 부분이 흔들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 1조 규모의 매수가 빠져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훈제닥은 절대로 타지 않으니까 일단 강력하게 들고 가자. 중소형주 랠리를 여전히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나무로 멘토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월 멘토, 코스닥 사실은 투자 심리 이거 완전 위축돼 버렸다는 거죠. 어제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오늘 또 급반등 오는데 차마 클릭으로 매수를 못 들어가요, 개인 투자자들. 네. 이 부분 발목 잡힌다고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증시 흐름은 이제 수급이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고요. 최근에 증시 흐름 자체가 이제 수급에 의한 장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 증시 흐름은 좀 비정상적인 흐름이 많았고 특히 이제 수급이 많이 좌우가 되면서 또 심리의 좌우가 되면서 약간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최근에 급반등 또 추가적인 반등에 어느 정도 그 매물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변동성 확대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동성이 확대가 됐을 때 이제 이런 물량들이 견디질 못하고 이제 투매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향후에 어떤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매물화되면서 급등락을 펼치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변동성 확대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당장 매물화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월 멘토, 그럼 어제 이 급락하면서 이틀 전에 급락하면서 이제 코스닥에 다 매도한 투자자분들은 다시 코스닥 종목을 사도 될까요? 지금 사실 최근에 수일간의 어떤 흐름을 보면 최근에 급락하고 다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네. 어떤 최근에 급락 부분을 만회하는 반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급락과 급등의 부분은 네. 좀 시장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좀 아이러니컬한 롤러코스터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향후 흐름부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지금 오늘 특히 이제 급반등을 했습니다만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가격 메리트 쪽에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오늘 급반등으로 인해서 어떤 저점에 대한 분위기, 특히 이제 500선에 대한 지지 여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힘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월 멘토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으로 급하게 들어가지는 말자라는 의견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변동성 확대가 끝나는 걸 좀 봐야 되겠죠. 이 변동성 확대가 끝이 난다면 역시 지금은 매수가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무님도 근데 이게 진짜 걱정이에요. 네. 왜냐면 오늘은 클릭 매수가 정말 못 나갔을 거예요. 네네. 근데 내일 또 상승세가 되면 코스닥 쪽에서 신용을 이용해서 강하게 또 추격 매수가 될 수 있을까 봐 네.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예. 지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큰일 나죠. 예, 지금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는 첫 번째 바운드에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놓지 못하신 분들은요, 한 바닥 더 다시 기관이 필요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세 판짜기라는 게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충분히 투자의 기회가 있다, 매수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코스닥 쪽에서 아무리 이제 급락 부분에 투매가 진정되고서 오늘 급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네. 내일 장세에서 또다시 강한 상승 운동가 추격 따라잡지 말자라는 우리 두 안 됩니다. 멘토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요럴 때일수록요. 위축됐다면 일단 심신을 다스리고 나서 정확하게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서 트레이딩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생 김노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앤토크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네, 시장이 강한 상승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우리도 곧 그런 찌라시가 네. 돌지 않을까, 돌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 인물들 관계에 대한 찌라시도 많이 돌았었지만요. 네. 오늘 시장이 워낙 강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긍정의 시그널 해석돌 찌라시가 나왔거든요. 네. 오늘도 미스김이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증시의 구석구석 숨어있는 뒷이야기 뭔지 먼저 첫 번째 살펴볼까요? 뒷담화 가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외국계 큰손으로 통하는 미국 템플턴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외국인 원화 채권 잔액은 6월 2일 기준 1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 중 템플턴이 보유한 국내 채권은 약 26조 원이라고 합니다. 25% 정도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미스김이 출동을 좀 했었는데, 오늘 지금 이 내용 보면 채권 시장의 이제 급락 부분 가능성, 그 다음에 안전자산 쪽의 이탈, 우리나라 자체 CDS 부분의 이제 네. 프리미엄 자체도요, 이제 안정권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있네요. 부정적인 내용. 그렇죠. 아무래도 자금 이탈이 되고 나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나무의 멘토, 이 채권 시장의 자금 이탈이 네.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보면 분명히 자국 송금은 안 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럼 이거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왜요? 이 투자자 성향이 좀 채권 투자자와 그리고 주식 투자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 회피가 가장 큰 목적이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적정 리스크 위에 초과 수익률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채권에서는 이미 한 4월부터 한 10% 정도의 매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송금이 바로 된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선물에서 채권 선물에서 매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매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글로벌 투자의 자산의 채권과 주식 비중은요, 결코 주식이 작은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자금이 분명히 주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아직까지 점진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내용은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채권적으로는 점진적인 이탈이 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다만 이 이탈의 속도가 문제라고 보겠죠. 굉장히 빠른 이탈이 현재부터 나왔다면 이제부터 7월부터는 이 하반기 글로벌 자산 재배분 리밸런싱의 어떤 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속도가 분명히 좀 많이 잦아들지 않을까. 그래서 큰 우려는 역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요, 나무는 또 이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계의 자금 이탈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크게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채권 펀드 쪽에서의 자금 운용의 차이다. 예, 그렇죠. 이월 멘토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채권 비중을 축소하면 그 비중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유입이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자금의 성격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뭐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양적 완화 축소 때문에 일단 채권을 빼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머징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채권들을 이제 빼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 그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매도 시기를 좀 저울질하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건 주식시장인데요. 주식시장하고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채권이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매도가 많이 되고 이런 채권 시장이 악화가 된다면 역시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좀 우려가 생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으로도 또 여파가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채권 시장에 갑작스러운 자금 이탈이 생기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도 위축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상관관계는 있다. 물론 이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약간 좀 다른 성격은 있습니다만 채권 시장에서 이런 악화 부분들이 또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네.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그런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하니까요. 이제 주식 투자분들께서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채권 동향까지 좀 상세하게 이제는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볼 필요, 모니터링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니까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투자의 정석에서 채권 시장의 자금 이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네. 부분인데요. 최근에 환율 시장의 안정화, 그다음에 국내 한국 CDS 프리미엄의 위치를 보면 이 채권 시장의 자금 이탈 자체가 아직까지는 주식 시장에 위험 도래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혜선 씨, 네. 다음 우리 출동 미스김이 나갔던 건 또 어떤 이슈 있었죠? 이거 제대로 뒷담화할 뉴스입니다. 함께 아하. 보시죠.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IT 업체들 아예 주문을 포기하고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포기한 제품을 다른 경쟁업체가 받아서 수주하는 등 이 IT 업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도영 씨, 네. 이거 단가 후려치기 뭐죠? 뭡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우리나라 자체, 네. 결국은 삼성전자, LG전자가 필두로 시작을 그렇죠. 했을 거예요. 네.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 세계 시장, 마켓쉐어, 즉,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성능과 하이 퍼포먼스, 하이엔드 부분이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이미 안정화에 들어왔으니까 네. 하나당 판매를 했던 판매 가격을 인상을 못해요. 경쟁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줄여나간다고요. 그런데 마진은 절대로 대기업이니까 포기 안 하겠죠. 네. 그럼 누구한테 할까요? 그게 다 중소기업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가 압력을 줍니다. 이게 내용이 상당히 지금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업황 트렌드를 읽고 계신 분들이 잘 없는데 네. 이 두 분은 또 이걸 정확히 읽고 그렇죠. 계셨군요. 야. 나무노 멘토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나무노 멘토? 예, 심각한 내용입니다. 네. 네. 예, 지금 대기업의 이 단가 후려치기 어제 오늘 일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제 대기업에 근무를 했었는데 저도 분명히 일원이었습니다. 여튼요, 이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막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현재의 상황에는 분명히 옥죄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이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나라 재벌이 가지고 있는 구조상 분명히 이런 옥죄기가 강해지면 아예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해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네. 싶고요. 그래서 적정한 조율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적정한 조율이라는 것은 대기업에서 일정 부분은 분명히 양보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권 네. 초기거든요. 지금 밑보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정 부분 내어놓을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어놓는 부분이 분명히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킬 정도는 아니고요. 기업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가점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가에 어떤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분석할 때는 단순히 이익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성적인 분석, 즉 기업가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제 단가 후려치기가 대기업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주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떨어진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크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무조건 그 대형 종목 중에서도 이미 그거 관계없이 선조정을 많이 받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자체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점진적인 상승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단가 압력의 할인 부분에서 이제 포기하는 기업들이 생겼고 네네. 그 대체 부분이 이제 박리담회죠. 네. 총 납품하는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이제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부분인데 FPCB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플렉스컴,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FPCB 삼성전자 납품을 잘했어요. 네. 근데 단가를 워낙 낮추다 보니까 인터플렉스는 TSP 쪽으로, 터치 패널 쪽으로 교체를 아예 해버렸고, 플렉스컴은 지금 현재 이럴까 말까, 지금 많이 갈팡질팡 하는데요. 그 대안에서 뉴플렉스가 시장의 내용상은 이 캐파를 가져와서 박리담회를 진행했다. 네. 그러면서 뉴플렉스가 강하게 갔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동반에 다 같이 빠져요. 네. 그럼 이 중에 옥석을 가린다라면, 부품 중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시장의 파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지금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상부에서의 어떤 가격 압박보다는 지금 이 스마트폰 시장만 보더라도 LCD 시장도 마찬가지겠고요.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파이가 어느 정도 커지느냐의 문제지 여기에서 가격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 이제 인터플렉스나 관련되어 있는 플렉시블 PCB라든지 이런 관련된 모든 종목들은 분명히 우리나라 내에서의 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의 파이가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좀 체질이 바뀐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박리담회를 가져가는 종목군들 중에 선택을 만약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면 앞에 거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제 박리담회로 가져오는 업체를 보는 게 나을까요? 현재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박리담회 위주가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리스크가 좀 작은 편이 분명히 낫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각 IT 부품 업체 중에서는 이제 새로운 종목이 탄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군요. 이월 멘토,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카메라 모듈 업체 부분도 이제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전번처럼 뭐 옵트론텍, 세코닉스, 그리고 뭐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서 이제는 다시 MC넥스가 반등을 하면서 강한 급등세를 가져왔었어요. 이런 부분 단가 때문에 이렇게 교체가 된다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월 멘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각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가인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 IT 업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 업종도 그렇고 전체적인 업종 전반에 걸쳐서 사실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최근에 이제 그 IT 업종에도 이슈가 사실 작년에도 이 문제는 있었어요. 이슈화가 됐었고요. 네. 계속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펴면서 최근에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되고 특히나 이제 이런 관련 기업들의 어떤 영향력은 이미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터치 패널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락을 많이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FPCB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큰 요소는 삼성전자의 급락입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갤럭시 S4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 문제가 같이 좀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1분기에는 보통 적자였는데 2분기 지금 사실은 뭐 조금 더 리서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원래 납품했던 단가가 압력의 축소가 되면 마진율이 그만큼 좀 줄어드는 부분인데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지속 경영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 실적 자체가 긍정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더 납품 단가를 완전히 낮춘 쪽으로 박리담회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 하나를 납품해 4달러를 유지했던 A 기업이 이 박리담회인 기업은 1달러를 남기는데도 박리담회로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가를 자체를 지금 현재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B라는 업체를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A라는 업체를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모든 업종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화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치킨 게임화 되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A라든가 구조정이 일어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선도 업체들을 고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제 이월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여기서 나무노 멘토와 조금 의견이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나무노 멘토 같은 경우는 박리담회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부분의 납품을 시작하는 기업을 보자. 종목을 발굴하자. 그다음에 이월 멘토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다. 기존에 있는 주도주 종목군들로 보자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오늘 배운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복습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종목들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내일의 승천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이 분명하게 강한 상승세는 맞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을 해야 되고 분위기 반전 일단은 노렸습니다. 제대로 네.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이제 현물, 그 다음에 선물, 그리고 또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옵션 시장 모두 3박자가 상승에 고루 갇혔던 것 같아요. 네. 이 급반등 속에서 이제는 물 반, 고기 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 속에서 과연 이 두 분께서 내일의 승천주 가지고 오겠죠? 그럼요. 우리 멘토들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빵빵하게 해주는 내일의 승천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무는 멘토 내일장 승천주로 LG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의 엇갈린 수급이 눈에 띄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이효열 멘토의 기아차, 시동을 걸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의 대안이라고만 하는 네. 2등 주자인 LG전자, 그 다음에 이제 부르릉 자동차의 이제 현대차의 대항마인 네. 기아차. 어떻게 보면 이제 1등 기업 바로 옆에 붙어 있는 2등 기업, 1등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2등으로밖에는 타이틀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의 싸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머지면 또 LG전자 2분기 실적부터 또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있고 하반기 오늘 제가 이 얘기는 들었었어요. 4분기부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양산 시작한다는 긍정 시그널까지 가져왔거든요. 네, 나무르멘토의 LG전자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 살펴볼까요? 우선 그 LG전자 이전에 일단 지난주 나갔던 종목 리뷰 살짝 먼저 하고 아까 형님 LG전자부터 네, LG전자 하셔야 알겠습니다. 네. 예, LG전자부터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이제 주력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휴대폰 쪽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홈 엔터테인먼트에서 TV, LCD와 그리고 음향 이런 부분과 그리고 에어컨 쪽에 역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가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요. 바로 휴대폰 사업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분기 영업이익이 3,495억 정도로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TV 신모델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올여름 벌써 성수기 진입한 에어컨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시장에서 평균 판매 단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그와 더불어서 원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1, 4분기 실적도 누구의 덕이냐 철저히 이 스마트폰 부분의 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한 1,200만 대 정도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위기로는 전부 다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쏠려 있는 부분이고요. 네. 반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출하량이 한 20% 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현재의 이 스마트폰 시장은 분명히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진입되고 있는데 이 성숙기에 진입된다는 것은 곧 후발주자들이 먹을 게 생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즉 기술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간 삼성과 애플이 다 가지고 있던 이 마켓을 3등인 LG전자와 그리고 화웨이 같은 데서 잡아먹기 잠식해 나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삼성전자의 이 휴대폰에 대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어떤 이익률 감소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 3, 4위권 LG전자와 화웨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2분기에는요, 영업이익이 약 5,2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분기 대비 약 50% 이상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 LTE뿐만 아니라 3G 시장에서는 유럽과 중남미에서 잘 이렇게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3, 4분기, 4, 4분기 좋은 실적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분명히 3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더불어서 들어봤습니다. LG전자 영업이익과 주가 요거 하나 꼭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 빨간 막대로 그려져 있는 게 과거에 이제 개별 재무제표를 통한 영업이익이고요. 주가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 블록으로 이렇게 색칠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IFRS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어떤 영업이익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면 과거에 같은 경우에도요. 2004년도에서 2007년 같은 경우 굉장히 저평가를 받다가 본격적으로 2006년에서 7년 1년 동안에 한 번에 다 평가를 받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 뒤에 계속적으로 이 개별 영업이익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철저히 IFRS 연결 재무제표에 의해서 주가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해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초록색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죠.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이는 주가가 절대적으로 이 재평가되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전자의 영업이익과 주가의 지금 분석했던 화면을 보니까요. 좀 명확하게 예전에 급등됐던 실적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다시 재평가받아도 되겠네요. 예, 네.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매수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요. 현 가격이 오늘 72,900원인데 72,300원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치는요. 일단은 8만원 선으로 단기적인 목표치 잡도록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끝이 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롤링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주가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롤링을 좀 해서 주수를 좀 늘려주는 그런 기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9만원, 10만원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롱런으로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매 가격은 66,000원 그대로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6,000원 라인이 깨어지게 된다면 손절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이 주식 승천을 통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저희 회원 수익률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시차가 좀 있죠. 우리가 저녁에 하고 내일 전망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이런 가격 부분은 분명히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를 따라오시면은요, 좋은 수익률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근데 나무는 멘토, 네. 이 4분기가 지나면 LG전자가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3위가 된다고 네.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딱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네. 이 화웨이의 이 노키아 인수가 된다면, 이것은 새로운 변수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순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효열 멘토의 승천주 확인해봐야죠. 멘토님. 네, 저는 이제 기아차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상당히 또 상승폭이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좀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자동차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상승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사실은 좀 횡보나 또 조정을 좀 보였던 그런 모습이에요. 월봉상으로 흐름을 좀 보신다면 사실 최근 한 2, 3년간에 굉장히 큰 주가의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뭐 굉장히 큰 폭의 주가 상승, 8만원대 이상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많이 5만원 선까지도 이제 깨지는 그런 하락이 있었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 부분은 충분히 자동차주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우려라든가 최근에 이제 엔저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또 실적 면에서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굉장히 실적이 좋게 가면서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현대차를 얘기했을 정도로 자동차주는 사실 최근에 주가 급락에서 오히려 비껴가는 그런 업종 분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 면에서도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굉장히 뭐 추세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뭐 아직까지 주도주라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주도주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기아차의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의 어떤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4만 대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하. 또 최근에 이제 주말 특근이 또 재개가 된 상태고, 네. 그 다음에 수출 단가가 꾸준히 좀 인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어쨌든 환율 문제지만은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좀 되고 있는 부분, 또 엔저 영향도 어느 정도는 다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던 부분이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작년이나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3조 원 이상의 연결 영업 순이익을 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7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투자를 하실 때 잘 보실 게 5만 5천 원 선을 제가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았는데 굉장히 이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고요. 네. 5만 5천 원이 하회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약간의 등락이 있더라도 들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이효열 멘토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 주도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사실 농후하게 봐요. 네. 현대기아차 자체가. 근데 기아차가 이번에 신규 모델 하나 출시하는 거 아시나요? 어떤 네. 거죠? 네, K3 이제 다운 버전에 대해서 터보 차량을 이번에 출시를 하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도 느낀 건데 시장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네, 좀 삼성에서도 터보 차량이 이번에 출시가 됐고 현대는 그 사이에 라인업을 좀 출시 못 하는데요. 그 기대감 속에서 더 가지 않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차 출시에 대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K3뿐만 아니라 이제 K5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이 또 되게 되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까지도 좀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가가 지수 대비해서 살펴보면 좀 이미 좀 고가를 형성했다, 선반영했다라고도 인식할 수 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자동차주 아까 이제 월봉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그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동안에 2009년에서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폭의 주가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가 실적은 그동안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작년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성장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네. 또 최근에 엔저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상 올해 뚜껑을 열어보면서 오히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나무르 멘토의 LG전자 그리고 이효열 멘토의 기아차를 좀 들어보니까요, 사실 야, 둘 다 만약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종목을 새로 찾아야겠다라면 네. 두 종목 다 비중을 좀 잘 운용해서 그쵸. 신규 편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 두 분이 매매 포인트의 좀 매력적인 핵심들을 하나둘씩은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승천주요. 다시 내일의 승천주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누 멘토입니다. 이미 포트에 편입된 종목이죠. LG전자. 지금 구간 편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수가 7만원 부근 주셨고요. 목표가 8만원에 손절가 6만 5천원, 그리고 비중은 25%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효열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는요, 기아차 주셨습니다. 매수가 6만 200원에 목표가 7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5천원 설정해 주셨고요. 비중은 10%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내일의 승천주 네. 여러분들 매매 포인트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반드시 내일 같이 따라 하시게 된다면 가상계좌 운영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천주까지 살펴봤으면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네. 반드시 가상계좌를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멘토분들 오늘 시장의 시세 분출과 네. 지수의 강한 상승세에 어느 정도 선방을 했는지 아니면 더 방긋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올라갔는지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봅시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시간, 제가 기다리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보시죠. 검색창에 뜬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먼저 3천만원 포트폴리오 종목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인데요. 오늘장 시초가와 종가에 각각 5%씩 재편입에 성공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오늘장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평균 단가 37,460원에 편입이 되면서 현재 2.23%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편입에 성공하면서요. 플러스 수익권을 보여줬고요. 내일장 삼성 SDI와 SL을 5% 시초가에 추가 매수 시도합니다. 먼저 삼성 SDI 가격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에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14만 5천 원에 손절가는 13만 원, 그리고 비중 추가 5%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SL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역시 시초가에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17,900원에 손절가 15,000원, 비중은 추가 5%입니다. 이어서 정재훈 멘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 드디어 신규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내일장 서원인텍과 잉크테크를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먼저 서원인텍은요. 매수가 13,300원, 목표가는 1차로 16,500원에 2차는 2만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1,000원에 비중 30% 주셨습니다. 이어서 잉크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35,500원에 목표가 4만원, 손절가는 25,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비중은 20% 두셨네요. 3천만원 종목,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최명성 멘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AS 해주셨던 셀트리온은요, 오늘 보유량 20%를 4만원의 절반 차익 실현 성공하셨습니다. 나머지 20%는요, 목표가 45,000원 상향 조정하면서 계속 들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3인방위 질주로 현대차가 현재 2.59% 수익권이고요. 내일장에서는 심팩을 재편입 시도합니다. 심팩 가격 설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종가에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7,700원에 손절가는 6,800원, 그리고 비중은 2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5천만원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김영근 멘토의 기아차는요, 수익률이 싱싱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7.76%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광명전기는 목표가를 3,3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네요. 오늘장 편입 성공한 우리조명지주는요, 장중 5%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수익률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은우 멘토입니다. 어제 소개된 LG전자와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장중 6% 가까이 급등하면서요. 현재는 3.49% 수익 보고 계십니다. 5천만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양순모 멘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진해운은 손실을 많이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현재 아슬아슬한 마이너스 수익권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장 편입에 성공한 성우하이텍은요. 플러스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는데요. 드디어 신규 편입 종목이 나타났습니다. 내일장 기아차를 신규 편입 시도하는데요. 매수가 62,200원에 목표가 7만원, 그리고 손절가 55,000원, 비중은 1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김용준 멘토의 포트입니다. 아쉽게 오늘장에서는 신규 편입 종목이 없는데요. 다음 주 더 좋은 종목 편입되기를 기대해보면서 마지막 멘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포트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신창환 멘토의 삼성전자. 오늘장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6%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수익률 플러스 3.4%고요. 자산 총액 현재 21만 4천원 수익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순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네, 우리 멘토분들 포트폴리오 좀 보니까요. 네. 시장이 오늘 급반등하면서 마이너스권들을 많이 축소를 하긴 많이 했었지만요. 회복했어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의 안개 속에 우리 혜선 씨가 지금 놀이동산에서 타고 있는 롤러코스터처럼 네.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정적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금일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AS 점검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무는 멘토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런데 나무는 또 지난번에 이제 아쉽게 좀 포트에서 제외된 종목군들 네. 좀 전략 한번 세워주시면서 출발해보죠. 예. 지난주에, 이번 주네요. 예, 포트에서 제외된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하고 신도리콘인데요. 장중 우리 이제 주식 승천의 룰에 의해서 손저가 가격이 순간적으로 도래하면 손절 처리가 되는 걸로 해서 빠져나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은요, SK 하이닉스 안 파시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네. 네. 다시 주식 승천을 통해서 재매수 타이밍 노려서 다시 진입할 예정이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 계속 가져가십시오. 네. 특히나 지금 어디까지 가지고 갈까요? 예, 일단은 목표 가격은요 35,000원 정도까지는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깊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고요. 네. 짧은 조정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기대됩니다. 현재 반도체 가격 계속해서 고정거래가뿐만 아니라 현물 가격 상승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시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면은요. 내일 제가 이제 무료 그 공개 방송 합니다. 네. 장중에 온라인 방송 하니까 하이닉스라든지 기타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코스닥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침 8시 40분에 반드시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하루 종일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샘플러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 이제 반도체 SK 하이닉스를 매수 전략을 좀 세울 때 마찬가지로 예. 이 반도체 동향 보시는 지표들 있잖아요. 네네네.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꼭 중요 지표들 같이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신도리코 같은 경우에도요. 예, 가치주였잖아요, 사실. 네,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인데 순간적으로 현재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또한요. 현재 기관들의 수급 문제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기업이 2, 4분기 실적 기대되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 쏠리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손절매 요령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드리면요. 저는 장세 시장 충격에 대해서는 손절매를 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개별적인 위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든지 또는 내부적인 어떤 물량이 증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경영자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감히 손절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 수급이 붕괴됐을 때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중장기 이 어떠한 종목을 꾸준히 매수했던 집단이 외국인이냐, 아니면 기관이냐, 이들 부분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는 손절매를 하는데요. 시장 충격은 저는 그대로 감내하고 가야 되는 장이다. 아까도 말씀해드렸습니다. 우방청심만 필요한 장이니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나가야 되지만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네.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히든 카드입니다. 난데없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튀어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이 다 있나 싶으죠. TV에 선전을 많이 하던데 코덱스 뭔가 싶으죠. 간단합니다.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건데 펀드를 우리가 가입을 예전에 했었는데 네. 펀드 가입하면 수수료가 이래저래 많이 붙거든요. 판매 수수료, 판매 보수, 뭐 운영 보수 떼가는데 이거 떼가는 거 없습니다. 그대로 네. 종목 사는 거와 똑같이 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종합주가지수의 2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종합주가지수가 1% 올라가면 요거는 2% 올라가고 종합주가지수가 1% 떨어지면 2% 떨어집니다. 자, 이걸 왜 가지고 나왔느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 버리고 이거 사라고 제가 어저께 전격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아하. 왜 삼성전자를 버려야 되느냐.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는 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클 때는요. 이들 종목이 제대로 랠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수보다 삼성전자 오늘은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은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강한 흐름이 기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지수에 곱하기 2배수가 높다. 그래서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요. 자, 현재가의 흐름인데요. 네. 자, 이 종목을 일자별 주가를 보시면 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2배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삼성전자 이상의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어저께죠. 6월 26일 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마이너스 0.46%로 굉장히 작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 구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저께 2% 이상 떨어졌거든요. 자, 삼성전자 2% 떨어질 때 이 종목은 0.4% 떨어졌고요. 오늘 삼성전자 몇 퍼센트 올랐느냐? 6.19% 올랐죠? 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9% 올랐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것 대비 상승률이 훨씬 높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지금의 라인은 분명히 삼성전자가 시장을 지배할 라인은 절대 아니다. 향후 지금 리스크가 새로이 나오는 리스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클 때는 차라리 시장에 투자를 하자. 시장에 투자를 하면 너무 이제 수익 폭이 작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거죠. 인버스는 매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을 때는 지수 반등을 목적에 두고 네. 이게 투자하는 게 낫다.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가 보합이고 지수가 한 10포인트 올라가면 레버리지는 또다시 2%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버리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항상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것을 제가 드디어 가져옴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이런 투자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투자 종목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럼 나오는 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상관없이 지수 상승 쪽으로 간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네. 삼성전자의 상승이든 하락은 신경 쓰지 말고 지수는 우상향 간다. 네, 지수는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난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호열 멘토의 AS도 한번 들어봐야죠.
네, 지난주에 이제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아니지만 장중에 이제 그 터치를 하면서 이제 제외가 됐었는데, 일단 그 투자 시나리오는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유효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흐름이고요. 최근에 주가 급락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 또 여타 조선주에 비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도 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현재 흐름이라면 역시 36,000원대의 고점을 일단은 돌파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트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급도 상당히 좋은 양상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투자 시나리오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저희 주식 승천 10시 시즌2에서 네. 정확히 정한 규정이 좀 있어요. 사실 좀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요번 장에서 급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장중 부분의 손절가 터치보다는 종가상에 올라오면 네. 지속되고 싶지만 여러분들과 저희가 가상계좌로 운영을 합니다. 분명히 손절가가 나왔으니까 난 거기서 손절 쳤는데 네. 라는 얘기 하실 수 있어서 우리 멘토분들이 되게 억울해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가상계좌 운영이기 때문에 무조건 터치하면 네. 손절가로 저희는 포트에서 제외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최종적으로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와 승천주 다시 한번 친절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노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전자와 코덱스 레버리지가 현재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보면서요. 현재 강한 부분의 속에서 아직까지는 미약하지만 수익률 플러스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LG전자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컨트롤 하시면서 가상계좌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제 삼성중공업이 들어가 있었던 상태였지만 결국 장중에 또다시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매도 처리가 좀 됐습니다. 손절 처리가 됐기 때문에요. 현재 포트폴리오 비어있는 상태이지만 오늘 신규적으로 포트를 편입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보셨죠? 내일장 승천주로 기아차 매수가 62,2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 적용하고요. 목표가 7만원, 손절가 55,000원을 제시하면서 비중 10%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반드시 이효열 멘토와 함께 골수 팬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일상에서 종목을 찾아 여러분들의 계좌를 콕콕 찍어서 수익을 내는 그게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씨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저희 내일의 승천주 살펴봤으니까요. 내일장 시장도 콕콕콕 확인해봐야겠죠? 맞습니다. 네. 오늘 긴급하게 가장 중요한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 1시 30분에 긴급하게 서울경제 샘플러스를 통해서 공개 무료 방송을 좀 진행했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일단은 이 상승 부분에 대해서 현금화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스윙해서 들고 가야 될지 했는데 제 결론은 스윙해서 들고 가자. 네. 아직 진통이 있긴 하지만 좀 강하게 들고 가보자. 그러면 자신감을 채워보자라고 했는데요. 과연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가 내일 또 우상향할 수 있는 거를 점검해 봤기 때문에 네. 이제는 내일장 흐름, 내일장 전략 상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앞서서요, 혜선 씨, 글로벌 증시가 지금 출발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 시장도 출발되고 있으니까요. 먼저 그 흐름 먼저 살펴봅시다. 좋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뉴욕 증시 어떻게 출발했나요? 예, 미국 증시 오늘도 기분 좋은 출발하였습니다. 네. 먼저 전일 연준 총재의 양적 완화 기조 지지 발언과 함께 중국의 유동성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투심을 많이 회복한 모습인데요. 금일 나온 경기 지표 역시 양호한 모습 보이며 지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1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34만 6천 건을 기록하였고요. 미 5월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소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 상승폭 확대하며 현재 0.9% 이상의 상승세 연출 중입니다.
방금 전 발표된 미 잠정주택 판매 역시 6.7%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지수의 상승폭에 힘을 더할 모습입니다. 참 미국을 생각해보면요. 매크로적인 경제지표가 긍정으로 나올 때는 화답을 할 때는 언제고 네. 이제 좀 부정적으로 나와야 화답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알 수 없네요.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네. 일단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긍정의 시그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그럼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먼저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의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경제지표와 미 지표 호조에 반등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유로존에는 상승 재료가 좀 많았습니다. 먼저 독일 6월 실업자 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294만 3천 명을 기록하며 4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고요. 유로존 6월 경기 신뢰 지수는 91.3을 기록하며 13개월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금일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150억 파운드 규모의 정부 자산을 매각해 경제 성장을 부양하기 위한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네, 결국은 유럽 부분에서 살펴보면요, 이제 회담 결과 부분은 이제 곧 임박해 있을 것 같겠고요. 네. 또한 이제 전반적으로 대해서 긍정의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어제 오늘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동향 살펴주시죠. 예, 중국과 미국의 유동성 우려감이 완화되고 외국인이 15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돌아서면서 주간 코스피장 51포인트 급등한 1834선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야간 코스피장 초반에 차익 매물의 소폭 하락 흐름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상승 랠리에 현재는 연동하며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 지표 호조에 따른 미 경기 회복 기대감에 상승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유럽 증시, 그 다음에 또 야간 시장의 동향을 좀 체크해보면요. 네. 어제 이제 새벽에 일어났던 야간 시장의 특징이 좀 있었거든요, 외국인들. 어떤 거죠? 네, 순매수가 상당히 사상 최고액으로 좀 들어왔던 부분은 네. 오늘 역시 좀 호전적으로 나면서 일단 플러스 출발되어 있다는 거, 약보합 부분에 지금 강한 상승되어 있다는 거, 종가까지 폭등이 나가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영 씨, 이제 우리 글로벌 증시 살펴봤으니까요. 우리 시장 내일 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그럼요. 내일장 전략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네. 오늘 긴급 공개 방송을 진행했던 이유도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쵸. 이 두 분들은 저와 같은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다른 전략이 있는지 나오는 멘트부터 내일장 이것만 체크하고 이렇게 대응하자. 네. 원래 내일이 6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반기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1월 1일 지수 대비 현재 지수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파생 동향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에서의 순매수와 콜옵션에서 순매수 그리고 풋옵션에서 순매도로 전환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이번 첫 번째 바운드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136만 원이냐 140만 원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40만 원 정도가 터치가 되고 136만 원이 지지가 된다면 한 단계 더 바운드는 올라가는 바운드가 나타날 수 있지만 140만 원에서 다시 밀리면서 136만 원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요. 좀 어려운 흐름들 또 한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네. 코스닥의 반등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이번 하락의 반 정도를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쫓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심리적인 호전과 수급 호전으로 맞물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0포인트 회복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요. 남은 멘트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내일장에서는 좀 관망하는 게 뚜렷하겠네요.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결론은 관망이라고 할 거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호열 멘토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네, 오늘 상당히 급등을 해서 가격 부담을 좀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그러나 최근의 급등은 사실 급락한 부분은 만회한 정도로 좀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군으로 나서는 자동차군의 홀딩 전략 그리고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단기 반등에 베팅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는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월 멘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종목군, 특히 완성차 쪽에서는 강력한 홀딩 전략을 주셨으니까 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낙폭과대주 같은 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다. 그러면요, 내일 차익 실현 바로 해도 되겠죠?
매수해서 들어오신 분들? 추가적으로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네. 매도 타임이 단기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다만 향후 증시에서는 이제 추가 조정은 매수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내일장 핵심 콕콕 찍어서 전략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늦은 밤 이야기 나누시느라 수고해주신 멘토님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멘토, 이효열 멘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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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분들과 함께 좀 네.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장세, 오늘 장세를 살짝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주식생천 10시 시즌2 함께 하면 늘 이렇게 전략 세울 수 있다는 거 다 적어 놓으셨죠? 네, 근데 알림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어김없이 나무는 멘토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곧올 7월 최고의 종목을 선정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나무는 멘토와 함께 7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이고요. 샘플러스닷컴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생방송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생천 10시 시즌2 오늘 목요일 방송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편안하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편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는요. 막장 토크로 돌아올 테니까요. 역시 어김없이 10시에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